안 하죠. 왜 그러냐? 우리 한국 분들은 카메라를 사면 매뉴얼들을 안 봐요. 그냥 가져가서 오토에다 놓고 찍는 거 이것만 저거 하다 보니까 이 명칭을 생략을 해요. 그래서 항상 카메라를 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명칭이 많아요. 이것도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누구하고 얘기할 때 어디가 고장나든 가서 고치든 어느 파트가 고장났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 캘리브레이션 뭐 이런 정도만 그냥 잠깐 알아도 가가지고 얘기하면 색감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캘리브레이션 좀 해줄래, 이렇게 하든가, 뭐 한국 스타일로 초점이 좀 나갔다, 여기서 핀테스트, 한국에서는 핀테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그냥 캘리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그러니까 초점 어떻게 좀 해줄래? 여기는 무지 비싸요. 그게 또 캐논 여기 얼바인 있죠? 거기로 보내가지고 해가지고 와야 되니까 여기 분들은 굉장히 이득이네. 얼바인에 캐논이 있으니까 모든 저거는 거기로 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서 해가지고 오는데 틀에다 딱 해놓은 상태에서 그 초점을 맞춰요. 보통 우리가 핀테스트 할 때 우리 같은 경우는 건전지 있죠. 건전지, 조그마한 건전지, 이것을 일렬로 쫙 세워요. 근데 이런 형광등 불빛 밑에서 하면 안 돼요. 45도 정도로 세워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초점을, 카메라 초점을 딱 눌러봐가지고 여기다 맞춰요. 뭐 이렇게 막 중간에 딱 맞추면, 그리고 이쪽으로 세워졌으니까 이렇게 보겠죠. 그 딱 눌러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딱 맞고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 흐릿하게 아웃포커싱, 흐릿하게 될 때 정확하게 이게 칼핀이에요. 정확한 초점. 근데 딱 찍었는데 여기가 흐릿하고 여기가 더 찌르게 나와. 전핀이 나간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후핀이 나가는 거예요. 그 핀이라는 게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그러니까 카메라, 캐논 같은 거 가지고 다니다 못다 충격을 주고 쿵쿵 이러고 다니면 이 핀이 나가요. 어느 카메라 보면은 요즘은 뭐 그런 게 옛날 기계식 카메라들 보면은 가운데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가운데 찍는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렌즈 안으로 이렇게 보면 빌딩에다가 놓고 무한대로 놓고 보면은 빌딩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각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겹치면 이게 핀이 나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간혹 가다가 이거 핀 나갔는가 한번 봐주실래요? 그 핀이 나간 게 아니고 뷰파인더 렌즈 조그 다이얼 있잖아요. 그게 자꾸 쓰면서 이게 틀어져 가지고 흐릿해진 거라고. 그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추면 다시 깨끗해져요. 그건 핀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햇빛 들어오는 어디 뭐 그늘이나 이런 데는 조금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핀 테스트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만약에 나갔다 하면은 한국에서는 5만원, 한국은 참 이게 잘해요. 잘하고 싸고 빨리 해주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걸 싸가지고 택배를 붙여가지고 이걸 해야 되니까 돈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어느 카메라고 이렇게 놓친다거나 하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잘 틀어지는 게 캐논이에요. 캐논이 잘 틀어지고 나이콘은 가지고 다니다가 폭력배가 와가지고 뭐 그런 걸 그냥 가가지고 후에 쳐도 잘 안 틀어져요. 니콘은 그래서 강해요. 그게 바디가 무지 강해요.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었죠. 캐논 카메라가 니콘 렌즈를 썼어요. 나이콘 카메라 그 같은 회사인데 같은 렌즈를 썼는데 얘네가 나오면서 캐논 렌즈를 자기네 독단적인 브랜드를 쓰기 시작했다고요. 옛날에는 같이 썼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자기네 걸 만들면서 이게 안 맞으니까 마운트 링을 갖다가 해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옛날은
보면 옛날 거 보면은 다 니콘 렌즈 것을 써. 요즘은 카메라가 우리가 볼 때 카메라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이건 기계식 카메라하고 요즘 디지털 카메라, 그죠? 근데 카메라 만약에 이제 요즘 거의 기계식 카메라는 가서 안 써요. 거의 골동품 집에 장식용 아니면 이렇게 다니면서 예전에 쓰시던 기계식 카메라들 옛날 골동품들 사다가 집에다 장식하잖아요. 한국 갖다 주면 무지 좋아요. 어떤 사람은 카메라만 모으는 사람이 있고 파이프만 모으는 사람이 있고 이 미국 50 몇 개의 그 각 주마다 라이센스 플레이 모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갖다가 뭐 천장에다 뭐 박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그 취미인데 카메라를 모으는 사람들이 꽤 돼요. 옛날 카메라들 뭐 싸게 사니까 이런 데 다니면 수암역 같은 데 이런 데 다니다 보면 길거리 그라지 세일 하는데 가가지고 이거 얼마냐면 20불 하면 20불 사가지고 가지고 집에다도 장식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써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하나 있죠? 소니에서 나오는 미러레스가 있죠. 미러레스 이 디지털 카메라도 미러레스하고 말 그대로 거울처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건데 요즘은 소니 알파 시리즈가 무지 좋게 나와요. 저기 캐논 5D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요즘 더 좋게 나와요. 잘 찍히고. 단지 소니 미러레스는 뒤 센서 부분 뷰파인더로 그 화면에 볼 수 있다는 거 그거.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 5D는 뭐 어디 뷰파인더로 봐야죠. 이것은 그냥 바로 뒤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도며 이런 것을 다 맞춰가지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 근데 예전에 이게 지금은 이게 좌우 상하로 이게 안 됐는데 717 모델이라고 예전에 나온 게 있어요. 707, 717 해가지고 이것은 이게 움직였어요. 바디가 렌즈가 그렇게 움직이면서 찍혀져가지고 위에서 찍을 때는 아래로 내리고 아래에서 할 때는 위로 올려가지고 렌즈를 그렇게 찍은 적도 있어요. 이게 옛날 모델. 그러다가 한동안 이게 없어지고 안 나오는가 보다 싶더니 알파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얼마예요? 알파 시리즈가 3천 얼마죠? 3,500불 정도 5D급의 이게 돈이. 근데 사진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이게 무지 잘 찍히고 가볍고 여성한테는 최고야. 최고 무지 가벼워 이게. 그렇지만 우리 5D 같은 거 거기다 배터리 팩 달고 다니면 무거워요. 이게 굉장히 산에 갈 때는 뭐 이거 장난이 아니고. 근데 이 알파 시리즈는 사진도 잘 찍히고 또 뭐 좋죠? 요즘 그 유튜브 영상 찍는데도 좋고 굉장히 잘 나왔어요. 알파 시리즈. 조금 비싼 게 흠인데. 그리고 카메라는 작다고 해서 싼 것도 비싼 것도 많아요. 작아도 똑딱이 카메라처럼 조금만 해도 뭐 5,000불 6,000불 가는 거 많아요. 좋은 거 마미아 같은 거 이런 거 비싼 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안 사서 그렇지. 뭐 캐논에서 뭐 제일 좋은 거 얼마에 8,000불? 8,999불 바디만. 그런 정도라고요. 근데 카메라가 좋다고 해서 사진을 잘 찍는 건 아니에요. 핸드폰으로 찍어도 잘 찍어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어느 분들은 자기가 메모리 용량 걱정 그거 할 필요 없는데 괜히 걱정해가지고 사진 용량을 굉장히 작게 놔요. 뭐 420 곱하기 뭐 500을 놓는다든가 320에 뭐 놓는다든가 사진 찍히는 건 똑같을지언정 나중에 이걸 빼려고 보면 카톡 같은 데서 볼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나중에 내가 확대를 조금만 더 확대를 한다 할 때는 이거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이 사진은. 근데 3메가 정도 스탠다드라고 보면 있어요. 카톡 같은 데도 이렇게 우리가 보낼 때 찍어가지고 찍는 것을 설정을 갖다가 좀 높여놔요. 다 우리는 최대로 놓고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최대로 놓고 줄이거나 저거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작게 놓고 확대를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게 놔가지고 3메가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컴퓨터에다 대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라이데이드나 이런 데 가가지고 사진을 해가지고 4x6 이쪽 우리가 요 정도 사이즈 아무 지장 없어요. 깨끗 무지 깨끗해요. 요즘 이 폰들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특히 뭐 노트 쓰시는 분들 노트하고 그리고 요즘 S10인가? 10이에요? 11이 10이에요. 나오는 게 무지 그렇게 잘 적어가지고 거의 5천을 육박해요. 그러니까 화질이 굉장히 좋다는 거지. 그러면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는 크게 확대해도 요즘 무지 화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줄여가지고 찍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확대를 해놔요. 그래야 나중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거 저거가지고 확대해보면 그거 골치 아프게 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높게 설정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그 확대하려고 하면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뭐 비디오도 뭐 HD급으로 해가지고 찍으시고 그러면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비디오도 굳이 비디오 사가지고 찍을 필요 없어요. 전문 저거 아닌 다음에 이걸로도 무지 잘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렌즈나 모든 저거는 이렇게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카메라를 만약에 구입하시면 한 번서 그 이름을 뭐 외라고 뭐 고시 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외셔가지고 뭐 외실 것도 없고 그냥 한 번 쓰면 봐야 돼.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거기에 이렇게 뭐 숫자하고 됐으니까 한 번만 보면 돼요. 그리고 뭐 나중에 필요한 그 저것만 보면 되니까. 근데 너무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여기 지금 손떨림 보정 스위치라고 있는데 IS USM이라 해가지고 이 손을 우리가 찍으면서 약간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걸 얘가 잡아줘요. 켜놓으면. 근데 만약에 꺼졌는지 뭐 했는지 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켜졌는지 포커스 모드가 매뉴얼로 놔졌는지 오토로 놔졌는지 이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딴 건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야 돼요. IS, USM 뭐 이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렌즈가 변한다거나 이게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스위치가 꼭 두 개가 있어요. 항상. 하나는 모드. AF 모드냐 매뉴얼 모드냐. 매뉴얼 모드는 자기가 맞춰야 돼요. 조리개를 해가지고. 근데 IS, USM은 손떨림. 내가 손을 약간 떤다. 뭐 찍으면서 누르면서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걸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렌즈에서 단렌즈 같은 경우 뭐 짧아가지고 조금만 흔들려도 무방한데 이 줌 렌즈에서 굉장히 당겨가지고 우리가 찍을 때 조금 떨면 앞에는 굉장히 많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고 나중에 집에 가지고 컴퓨터로 볼 때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 다 흔들려가지고 못 써요 사진. 줌 렌즈가 그래서 나쁜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평상시 찍을 때는 몰라요. 근데 줌을 해가지고 저 사람 좀 크게 찍어가지고 딱 거기 조그마한 걸 볼 때는 모르는데 가져가서 컴퓨터에다 딱 놓고 보니까 다 흔들려가지고 못 씁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노출 저희가 짧아가지고 시간을 많이 줄 때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야간 촬영 어디죠? 밤에 등대를 간다든가 해가지고 야간 촬영을 찍을 때 초가 길어지면 컷 아니면 10초를 주면은 철하고 10초 있다가 컷 하는데 왜? 조리개가 완전히 개방되잖아요. 지금 깜깜하니까. 그러면 조리개가 완전히 이렇게 열려버리고 이렇게 점 하나에다 빛을 주는데 이게 16이란 말이에요. F값이 16인데 이건 완전히 이렇게 개방돼 가지고 빛을 굉장히 많이 들어야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서 깜깜한 밤에 찍으니까 철하고 보통 우리가 등대 같은 데 가서 찍으면 뭐 25초도 줄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야 오늘 야간 사진 찍으려고 하게 나와.
카메라만 딸랑딸랑. 어떤 사람 프레시도 가지고 오는 사람 있어요. 프레시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 두 개만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 절대 못 찍어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네? 사다리. 트로피도 가지고 가야 돼요. 사다리. 또 릴리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 아니면 저기 손으로 하는 거. 무선으로 된 거. 그걸 가지고 눌러야 얘가 척을 하고 한참 있다 크 한다고요. 근데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마누라가 밥 사준다 해서 아는 사람이 이렇게 오라 해가지고 호텔에 갔는데 멋있는 사진 한 장만 찍어주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찍어줬어요. 그게 전구가 이렇게 쫙 늘어져 있는데 플래시를 쓰지 말고 그냥 누르고 그러면 이게 늦어지잖아요. 철크고 조금 있다 컥 하잖아요. 그때 손을 살짝 떨어져요. 손을 이렇게 조금 이 카메라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구 담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늘여놨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그러면 이게 빛이 쫙쫙 올라가요. 이게 이제 저기 트릭 사진인데 살짝 움직여줘요. 그러니까 쫙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빛이 쫙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 빛이 사람은 이렇게 서가지고 찍었는데 이 빛들이 하늘로 향해 가지고 쫙쫙 올라가요. 근데 그걸 찍어줬다니까 그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크게 확단해달라고. 그게 트릭 사진이란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죠? 그게 가능해요. 이거 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렌즈 동그라는 데에다가 그 렌즈 필터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랩을 하나 얇은 놈 깨끗한 놈을 씌워가지고 거기다가 저거를 발라요. 저 뭐지? 바세린 가운데 쪽만 놔두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뽀얀해가지고 멋있게 나와요. 그것도. 네. 그거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비닐랩에다가 핸드폰 딱 넣어놓고 싱크대 속에다 딱 놓고 자기 세수하는 것도 찍잖아요. 비디오로. 물이 안 들어가니까 일단은 그래가지고 찍고 냉장고 속에다 넣고 냉장고 못 여는 것도 찍고 그런 그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창의적인 거죠. 자기가 어떻게 찍겠느냐 이 저거지 생각을 못하면 못 찍어요. 그러니까 배웠는데도 못하면 어떡한데 그거.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해봐야 알아 이걸. 그러니까 찍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디의 종류는 뭐가 있죠? 저기 화이트 쓰시는 분은 우리 학생은 뭐예요? 1대1 바디죠? 네. 1대1. 이거 바로 풀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물을 내가 찍었는데 전체가 다 들은 거. 근데 크롭 바디로 찍으면 이제 크롭 바디가 있는데 크롭 바디는 이마직을 잘라 먹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1대1 바디하고 크롭 바디하고 차이점이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비싼데 풀프레임은 이건 좀 싸고 만약에 캐논을 산다고 치면 이것은 1300불이면 사는데 저기 학생 가진 거 3500불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상관없어요. 찍을 때 그걸 감안을 하면 돼요. 감안을 하면 되고 렌즈를 잘 선택하면 돼요. 렌즈를 50mm가 스탠다드인데 원래 55mm가 스탠다드가 아니라고 그랬죠. 47mm 정도가 스탠다드인데 이것을 블룩이 저거 하니까 그냥 스탠다드는 50mm다 총칭을 해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50mm가 된 거예요. 스탠다드. 항상 우리 카메라 사면 따로 요만한 거 만두 많은 게 따로 하죠. 그게 스탠다드예요. 50mm. 그러니까 50mm가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이게 지금 35mm인데 크롭 바디에다가는 35mm 정도 쓰면은 풀프레임이랑 똑같아요.
이 마직을 잡아먹었잖아요 벌써. 스탠다드가 50mm라고 쳤으니까. 그럼 똑같아지잖아요. 이제 나중에 가면 또 다시 배우는데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35mm는 봐봐요. 스탠다드 50mm가 여기에요. 위로 올라가면은 망원 렌즈예요. 멀리 찍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멀리 찍는 거. 저 할머니 앉아가지고 뭐 다듬고 하는데 가서 찍으면은 표정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멀리 몰래 찍어야 되는데 망원 렌즈가 뭐 80에 뭐 200 이런 정도 가는 거. 이게 망원 렌즈. 아래로 내려가면은 무슨 렌즈가 돼요? 관광 렌즈가 되죠. 한국말로 관광 렌즈. 여기서는 매크로 렌즈. 관광 렌즈가 되고 아주 광각 매크로가 되면은 개미 같은 거, 꽃 같은 거 이런 거 찍는 렌즈예요. 100mm짜리. 100mm짜리 제일 좋아요. 동전 같은 거, 막 작은 거, 개미 같이 나가는 이런 거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100mm를 가지고 찍으면 돼요. 매크로니까. 근데 50mm가 여기가 스탠다드인데 30mm로 이렇게 갔어요 지금. 뭐 24mm도 있고. 그러면 광각이기 때문에 스탠다드에서 약간 광각이 되겠죠? 광각 렌즈는 렌즈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햇빛에다 우리 구멍 뚫고 그러잖아요. 시커먼데 이렇게 불나게 연기나게.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사진은 굴곡이 있죠. 여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피사체를 보면 여기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에는 왜곡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광각은 이렇게 뭐 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35mm나 뭐 40mm 찍으면 평평하게 잘 나와요. 가해가 굴곡이 없어요. 근데 만에 하나 광각으로 찍었다 그럼 가해는 완전히 휘어져요. 그래서 뭐 광각 가지고 하는 게 빌딩 뭐 단체 사진 찍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로 잘 찍혀요. 그거. 그러니까 찍는 사람 마음에 자기가 어느 것을 선택을 했냐.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뭘 선택하냐면 번들 렌즈가 있어요. 이제 번들 렌즈는 뭐 2사에 뭐 75mm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 번들 렌즈를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하나의 렌즈로 해서 다 찍을 수 있는 거. 뭐 24, 50mm, 75mm 뭐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번들 렌즈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전문가 아닌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어디 갈 때 24mm에서 70mm, 뭐 85mm까지 찍으니까 그게 제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항상 매뉴얼은 한 번에 읽어봐야 돼요. 거기 보면 아주 유익한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봐봐야 뭐 이제 뭐 이건 뭐 모드 다이얼 뭐 캡 이런 건 다 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니까 이건.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저건데 일단 여기 어딨어? 렌즈에 보면 빨간 마크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거 하고 여기 버튼 릴리즈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갖다 껴가지고 돌리고 빼고 하는 거예요. 그 접점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자동차 벨트로 얘기하면 타이밍 벨트예요. 그게 타이밍 벨트 맞추는 그 접점이에요. 그게 똑같이 들어가서 돌려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거지. 아무데나 껴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고 꼭 뺄 때는 이 릴리즈 버튼을 눌러가지고 돌려가지고 뺀다는 거. 근데 거의 이거 바꿀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일반 사람들 한 번 하면 1년 동안 안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근데 렌즈를 자주 쓰는 사람들은 이걸 바꾸는데 이제 뭐 그게 클린하고 또 바꿔주고 이 저건데
하여튼 캐논은 어찌됐든 캐논은 전면부하고 후면부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캐논은 이게 이제 5D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마크 2 내가 저 어디야 구글에서 타가지고 지금 만든 게 아침에 이렇게 생겼어. 하여튼 일단은 똑같잖아. 틀려? 어. 그래서 또 하나 만들어 놨지 뒤에다가 혹시 나이콘을 가진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여기도 각자의 그 이름 이렇게 있고 옆에 뭘 한다는 거 그것을 갖다가 뭐 이거 필요 없는 내가 카피해가지고 하나씩 드릴 수도 있어요. 공짜니까 칼라로 해주잖아. 그래가지고 요것을 보고 대충 렌즈 마운트는 렌즈하고 카메라하고 결합되는 요 부분 고장나면 이 부분이 제일 많이 고장나요. 렌즈하고 마운트 되는 데니까. 그리고 뭐 버튼 이걸 누르면 프레시가 탁 팝업 돼가지고 나온다든가 이런 건 알아야 되잖아. 이걸 해변가 갔는데 지금 찍어야 되는데 피사체보다 뒤가 더 밝고 그러면 까맣게 나올 텐데 얼굴이 또 모자를 쓰고 있다든가 그러면 가가지고 요거라도 켜가지고 강제 발광 시켜주면 환하게 나오걸랑 깨끗하게. 근데 사진을 찍어 왔어. 가서 해변가 가가지고 패밀리도 가끔 잘 가잖아.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은 까매. 딴 데는 아무 이상 없는데 얼굴만 그래. 얼굴만. 왜? 이 피사체보다 뒤가 밝어. 여기 무지. 그러면 옛날 기계식 카메라나 이런 것은 F값 16주잖아. 굉장히 밝으니까. 실내에서는 옛날에 8이나 5.6 이거밖에 안 주잖아. 근데 요즘은 이게 다 뭘로 돼 있어? 자동 안에 자동. 뭐 굳이 맞추고 이게 아니고. 자, 피사체보다 뒤 배경이 밝을 때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어두운 데 갔을 때는 ISO를 올리잖아. 위로. 그치? 너무 많이 올리면 노이즈가 끼잖아. 검게. 검은 다 생기고. 근데 해변가 가가지고는 딱 찍는데 이 사람이 뭐 아빠는 모자를 썼어. 딸은 얼굴이 시커멓게 나왔어. 왜? 너무 뒤가 밝으니까 배경이. 이럴 때에는 핸드폰도 이렇게 보면 강제 발광 표시 있죠? 플래시 켜. 강제로. 그래가지고 반짝 튀겨주면 얼굴이 환해져. 그냥 찍은 것과 플래시를 강제 발광 시켜가지고 찍은 것과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팝업을 시켜가지고 딱 찍어봐. 깨끗하게 ISO를 만약에 어두운 데 가서 올리면 주배경이 밝아지지 내가 밝아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플래시만 얼굴에다가 잠깐만 요걸로 팝업 시켜가지고 켜주면 전체가 깨끗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핸드폰 가지고 뭐 내돈도 비치를 갔어 해먹으려. 근데 다 먹고 나와가지고 해변가 걸면서 사진 찍어달라고 했는데 뒤가 너무 밝잖아 일단. 아니면 공원에 갔는데 그늘 밑에 서가지고 찍는데 찍으면 시커멓게 나와 다. 그럴 때에는 프레시를 강제 발광을 시켜줘요. 무조건 핸드폰 거기 보면 프레시 마크 있잖아요. 그 강제 발광 있어요. 오토도 아니고 그냥 강제 발광 켜지게 그냥 무조건. 그걸 켜놓고 반짝하면 무지 깨끗하게 나와. 그 차이에요 이게. 뭐 평상시에 뭐 이런 데에서는 뭐 그냥 찍을 때는 뭐 강제 발광이고 뭐 이거 필요가 없이 그냥 찍어지는데 어두운 데 가서 찍을 때는 또 안 돼요 그게. 어두운 데 갈 때는 ISO를 올려야 되니까. 근데 핸드폰 같은 경우는 다 자동만에 오르놓고 찍으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이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찍을 때는 항상 나보다도 지가 무지 밝다 싶으면 무조건 켜. 공원에 가서 나무 그늘에 있다. 나무 그늘에서 밥 먹는데 사진 찍는다 할 때는 플래시를 켜요. 그냥 무조건 키면서 찍어요. 그건 머릿속에 그냥 상기시키면 돼요. 그늘이고
뒷 배경이 밝고 해변가 이런 데에서는 후레쉬를 터트려주는 게 얼굴을 깨끗이 나오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 돼요. 딴 거는. 역광 사진 말이죠. 역광 뒤에서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역광 사진을 원할 때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은 환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뒷 배경이 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빛이 있기 때문에 무지 지금 이게 5,400도예요. 여기가 지금 이게 빛이 형광등 5,400도 지금 나오는 빛이. 그러니까 여기서 찍을 때도 이 빛 때문에 사진이 뭐다? 빛의 예술이라는 거야. 빛을 얼마나 잘 다루냐에 따라서 그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사진 이게 찍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데도 어떤 사람은 깜깜한데 빛이 오는 그 각도를 알아가지고 쇼윈도에서 나오는 그 빛을 이용해가지고 찍는 사람 사진 그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런 빛을 이용하라는 거 반사가. 왜 그러냐면 예식장 가가지고 신부한테 스시 빵 터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늘로 여기로 바운스 대가 하잖아. 왜? 직접 찍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하얗고 이거 나가잖아. 안경 쓰신 분들 이거 빛나고. 그럴 때는 ISO를 갖다가 뭐 내가 지금 400이나 800을 왔다고 치면 3200을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쥐가 밝아진다겠죠. 네. 그리고 후레쉬를 직접적으로 주지 말고 바운스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운스 천장으로. 아니면 옆으로. 후레쉬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상하 좌우로. 그러면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 사람이 가서 신부 얼굴을 딱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편안하게 돼요. 그리고 디퓨즈가 있어가지고 플라스틱 캡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한 15불? 15불 정도 되고 후레쉬 앞에다 이렇게 끼우는 거. 천으로 된 것도 있고 풍선처럼 생긴 것도 있고 한데 그게 오렌지 컬러 옐로지 옐로 오렌지 컬러 정도 되는 그게 얼굴에 편안함을 주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흰색을 플라스틱을 많이 끼는 디퓨저가 있어요. 그걸 많이 하면 센 빛을 차단시켜 주게. 그러니까 나중에 가족들하고 나가가지고 해변가나 이런 뭐 나무 밑에 찍을 때는 항상 어둡다 하면 무조건 강제 발광 후레쉬를 터트려줘요. 그러면 무지 잘 나와요 사진.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까처럼 너무 작은 사이즈로 해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높은 사이즈로 와서 집에 와서 뺄망정 높은 사이즈로 찍어요. 항상 사진은. 이건 뭐 이제 카메라다 사면 거기에 저기 매뉴얼이 있으니까 봐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지금 다 이제 한 건데 일단 기본적인 것만 지금 하는 거니까 초점 렌즈, 관광 렌즈, 표준 렌즈, 장 초점 렌즈 그러니까 망원 렌즈 그 렌즈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50mm 아까 얘기했죠 47mm가 47mm인데 50mm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이건 뭐 나중에 다시 렌즈를 하니까 또 거기 가면 또 배우니까 뭐 일단만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자, 카메라 반셔터는 다 아시죠? 카메라 이렇게 누르면 한 번에 척커덕도 하지만은 살짝 누르면 지가 렌즈가 싹 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렌즈 안에 불이 탁탁탁탁 맞춰지면서 자동으로 노출값도 계산되고 자동으로 되죠. 그게 반샷다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살짝 셔터를 이렇게 눌러주면 반샷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누르면 다 맞춰진 것을 갖다가 완전 눌러버리면 그냥 찍히는 거예요. 노출이며 자동이 나왔으면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가지고 저기에 보이는 배경을 넣고 싶은 거나 아니면 그쪽을 아웃포커싱 시켜가지고 흐릿하게 맞추고 사람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잖아.
그런 경험 없어요? 이 뒤 배경을 넣어줘야 돼? 아니면 경치를 찍는데? 아니면 사람만 아웃포커싱 해가지고 찍어? 풍경이 있는데, 그지? 경치를 넣어줘야 되겠지. 산 위에서 찍고 있는데 저 넓은 경치. 그러면 이 반샷다가 필요해. 일단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내 자신이 움직여. 자, 그러면 초점이 매뉴얼이 아닌 다음에는 포인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 반샷다 누르면 여기 막 불이 들이지. 사람을 여기다가 일단 놓고 눌러. 살짝 반절만. 딱 누르면 딱딱딱딱 포인트가 맞아져. 그러면 카메라를 움직여요. 약간. 그러면 사람이 어디로 가? 뭐 이쪽으로 움직였으면 이쪽으로 오겠지? 사람이. 그럼 여기에 경치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때 눌러줘요.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야 이게. 그냥 찍으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뽀샤시하게 나오잖아. 아웃포커싱이 돼버린다고 자동으로. 아웃포커싱이 제일 잘 되는 렌즈가 뭐라겠어요? 그냥 자동으로 찍으면 그냥 아웃포커싱이 돼. 단렌즈. 네? 단렌즈도 가능해요. 여자들 제일 좋아하는 인물 사진 찍는 예전에 얘기했었죠. 85mm. 여친 렌즈라고는 85mm. 이게 인물 사진용이에요. 찍었다. 뒷배경이 다 뽀샤시하게 아리아리하게 인물만 쨍하게 나오고 뒤가 나가는 85mm야 이게.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같이 찍으면 돼. 그 당에서 100mm 매크로 렌즈 가지고 개미만 찍는 게 아니고 그걸로도 일반 사진 찍을 수 있어. 근데 너무 깨끗하게 나오는 거야 이게. 짱하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진을 싫어해. 좀 이렇게 뽀샤시하고 이렇게 항상 사람들이 그잖아. 나만 하고 뒤 싹 배경 좀 싹 해달라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조리개를 열면 열수록 조리개를 열어주면 돼. 그러면 뒷배경이 날아간다고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해봐서 모르는데 안 해봐서 사가지고 그냥 가족들 이렇게 조금 몇 사람 찍고 장롱에다 넣어놓고 안 찍어보니까 모르지. 자꾸 찍어보면 이렇게도 되네 이게 하면서 느껴가지고 하면 이걸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너무 비싸. 못 사지. 나부터도 안 사. 왜? 50mm 가지고 이걸 흉내내니까 비싸 너무. 왜 그러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다가 L렌즈 하나 끼려고 해봐. 비싸요 이게. 뭐 보통 L렌즈 하나가 최고 뭐 싸다 하면 1200불? 200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데 그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EF 렌즈 끼면 돼. 싼 거. 그럼 싸잖아 이거. 50mm짜리 뭐 0.4 싸잖아 이거. 뭐 어떨 때 뭐 이베이 같은 데 보면 100불이면 하던데. 새 거가 뭐 한 200~300불 하고. 그러면 이런 거 껴가지고 아웃포커싱도 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아닌 것은 살 필요 없어. 근데 기본적으로 85mm는 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 좋아. 그래서 반샷다 그리고 완전 누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촬영 모드가 있어요. 이 카메라에 보면 뭐 하는 거죠 이거 모드? 막 그림 그대로예요. 그림 산에 올라가면 산 그림에다 맞추고 집 그림 있으면 집 있는 데 찍고 그늘 있으면 그늘에서 찍으라고. 자 근데 비싼 카메라도 이게 있을까? 비싼 카메라 없잖아. 이런 거 없어. 이게 비싼 카메라 없잖아. 아무것도.
비싼 카메라는 없어요 이렇게. 근데 싼 카메라로 가면 이 그림이 있어요 이게. 요만성은 가지고 다니는데 그림만 있어. 그건 딴 거 없고. 뭐 어쩌다 보면 글씨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프로페셔널 용도는 그게 없다는 거. 여기서 캐논하고 나이콘하고 소니하고 얘네하고 얘네는 동지야. 얘네는 척이야 척. 얘네만 틀려. MSAP 그잖아. 근데 여기는 AV, TV 이렇게 나가잖아. 얘네하고는 둘이는 거의 습비야. 근데 소니는 틀려. 뭐 A로 표시된다더라. 거기 모드 다이얼에 보면 이거 보러 이제 모드 다이얼이라고 그래. 돌리는 거. 자기가 이제 찍고 싶은 걸 찍는데 B는 발브야, 발브. 밤에 찍는 거. 야간에. M 내가 모든 걸 맞춰가지고 찍는 수동 모드. 수동 모드. 그리고 AV 소니의 A 틀리다겠죠? 그래서 가을 해놓고 A 해놓은 건데 그것은 조리개. 이거 조리개 맞추는 거 있죠? 조리개 우선 모드에 조리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TV S 얘네 소니의 S는 셔터 우선 모드. 셔터가 제일 먼저야. 호스트. 그 다음에 P. 자 그러면 사진 내가 못 찍어. 오류에다 놓으면 사진 안 되고 잘 나오지도 않고 뭘로 찍어야 될까? 프로그램 모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는 내가 다 맞출 수도 없고 저거 할 때는 프로그램 모드. 그러면 매뉴팩처에서 제일 잘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 카메라에다 해줘가지고 내가 약간 스텝 정도만 움직이는 거. 노출만 밝고 낮고 요것만 맞춰가지고 할 수 있게 해놓게 이렇게. 근데 여기 뭐 CA 여기는 자동이에요. 자동. 근데 자동이 놔두고 찍으니까 막 시커멓고 잘 안 나와 더. 그렇게 하지 말고 웬만하면 프로그램 P에다 놓고 찍어요. P. 프로그램이 다 돼가지고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 해놓은 게 P예요. 전문가용이든 아니든 내가 자신 없다 할 때는 무조건 P에다 놓고 찍으면 돼. 제일 무난한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B는 거의 뭐 등대 찍는다든가 뭐 깜깜한 데 가서 찍으니까 그런다고 치는데 나머지 것은 많이 써요. 이건 전문가라 해서 꼭 M을 쓰느냐? 그거 아니에요. 조리개 우선 모드도 많이 써요. 왜? 조리개 우선 모드를 해야 아웃포커싱이 잘 되니까. 조리개를 열었다 닫았다 해야 뒤를 배경을 날려주던 집어넣던 이걸 하잖아. 그러니까 모드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전문가용은 또 자기가 맞추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C1, C2, C3 해가지고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설정을 딱딱 해놓으면 그걸 돌려가지고 거기서 찍을 수 있게. P 프로그램 모드. 그러니까 카메라가 P사체에 뭐 내가 서 있는데 딱 찍으려고 하면 자동으로 셔터 이런 것을 다 맞춰주는 거야. 지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 얘네가. 아시겠죠? 항상 P. 그러니까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돼요. P에서는 그냥 내가 노출을 조금 더 준다 할 때는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돌려보면 밝기가 조정이 되잖아요. 그런 건 돼요. 근데 딴 것은 또 안 되는 게 있어. 그래도 P가 제일 나아요. 초보자들한테. 그러니까 P에서는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값만 자동으로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얘네가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내가 못 오니까 얘네가 맞춰주는 거지. 이건 셔터 스피드 우선에다 놓고 타임에다가 먼저 놓고 그리고 찍은 사진이야 이게. 지금 뭐
불빛이 막 쫙.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리개 하니까 막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눈이 눈 그대로 눈을 크게 뜨면 조리개가 이렇게 오픈된 거고 작게 뜨면 조리개가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가에 가면 조리개가 닫혀가지고 점 하나야 그냥. 우리가 자동적으로 밝은 빛에 나가면 눈이 작아지잖아. 빛을 작게 받으려고. 똑같은 거예요 조리개가. 중간치 열려있는 데가 5.6에서 8인데 8 정도 되는데 여기는 반절이야. 그냥 반절 열리는 거야. 반절.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조리개가 굉장히 작게 우리 눈을 이렇게 하면 빛이 어떻게 돼? 쫙 분산되지. 그러니까 빛이 가야만 뽀샤시하게 될 때에는 조리개를 이렇게 열어준 거고 여기는 굉장히 작게 하다 보니까 쫙 빛난 거야.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고 적게 하고 빛이 그만한 양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틀린 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진을 찍을 때 ISO도 ISO가 뭔가 전 시간에 배웠는데 고감도, 중감도, 그리고 저감도 그 해가지고 옛날에 한국에서 뭐 했죠? 아사라고 했잖아. 아사 필름 카메라 할 때 그 기억 나는지 모르겠네. ASA 100, 500 이런 거 있었죠. 박스에 보면 이게 감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국제 규격으로 하다 보니까 ISO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다 한국 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요거만 바뀌어가지고 100 200 아래로는 저감도, 그 다음에 중감도, 고감도는 어디다 쓰느냐? 800 이상이에요 그건. 그늘, 실내, 어두운 곳에 쓰는 게 고감도예요. 고감도 필름. 단점이라는 것은 검은 바탕이 많이 나온다는 거, 노이즈가 낀다는 거. 근데 디지털 카메라도 똑같아요 그건. 고감도에다 놓고 찍으면 요즘은 3200, 6400 막 올라가죠 요즘은. 걱정하지 말고 찍어요. 노이즈가 껴도 그만한 맛이 나요 사진이. 굳이 그거 걱정을 해. 감게도 찍어가지고 역광으로 감게 찍고 말 타는 사람도 찍는데 그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사진을 찍으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진을 왜 찍어요? 뭐 때문에 찍지 우리가? 그냥 찍어요? 기억하는 기억이지 기억. 기억.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정체. 또 뭐 있어요? 추억? 패밀리하고 추억. 기억이나 추억이나. 또 기록도 있죠. 기록도 해야 되잖아. 이런 것 때문에 사진 찍는 거야. 우리가 괜히 가가지고 야 여기서 한 방 찍고 가자. 괜히 한 방 찍고 가자 그래요? 시간 남아서? 그게 아니고 추억이야 추억. 요런 게 다 결부돼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예술성이 있느냐 상업성이냐 사진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상업성은 모델을 찍는다든가 영화배우를 찍는다든가 이런 쪽 광고 이런 쪽으로 가고, 일반적인 저거는 이제 예술 사진으로 넘어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찍는 저건데 잘 찍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좋은 거고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취미생활로 하는데 일단은 사진을 하는 거 나는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나갔다 오면 정신세계가 맑아지걸요. 드라이브 할 겸 해가지고 노래 듣고 가가지고 찍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굳이 뭐 전문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뭐 작은 카메라 뭐 300불이든 500불짜리 사가지고 찍으러 다니는 게 좋은 거라고. 시간이 없다? 그건 다 핑계. 나보러 왜 골프 하느냐. 나도 그 시간 없다고 핑계대니까요. 게을러서 못해요. 우리는 게을러서. 아침에 우리 같은 사람은 아침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골프 치러 가겠어요? 그래서 못 오는 거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그게. 사진은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밤 늦게도 오고 이건 대중 없어요. 아무 저기가 없다고.